4월 28일 당대표 주재, 고문단, 최고위원단, 시도당 위원장단, 그리고 중앙당직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당에서 홍보관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전국에서 홍보관 활동에 170여 분이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책임당원 14분, 또 일반당원 합쳐서 많은 당원들 모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단지가 참 잘 나왔더라고요. 전단지 하나 갖다 주실래요? 지금 뒤에 있는 우리 그 당의 이 백보드 내용이잖아요. 6.3 대선은, 조기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쟁이다. 이게 불법 불이에 또 동의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의한 조기 대선은, 저는 법적으로는 뭐 단심제니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양심적으로는 저는 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정으로 이겨나갈 수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왔고, 또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은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 저항으로서, 투표로서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불이불법에 또 절차상으로 많은 하자를 가지고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명칭을 하고, 또 내란수괴로 고발을 해서 구속까지 되셨다가 나온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제대로 되겠는가?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4월 2일 날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우리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도 보냈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한 사람이 배신해서 소위 5대3의 구도가 깨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저항했던 것은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맞는가, 맞는 행동을 했는가, 맞는 판결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 양심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나 또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시는데, 걱정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보수라고 하는 대구, 경북, 영남권에서 조금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62명이 배신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이번에는 12명 플러스 11명 23명이 배신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국민의힘은 탄핵을 당한 정당이면서 탄핵을 한 정당이다. 이게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좌파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탄핵을 한 정당이라는 것은 한동훈을 비롯한 배신자들 때문에 탄핵이 안 돼도 되는 8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결국 탄핵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배신했는 한동훈이가 지금 대통령 경선에 나와서 뭐 1, 2, 3등 안에 또 들어갔어. 그러면서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을 우리 공화당을 만들 때부터 우리는 정의, 진실, 하도 배신자들한테 시달려가지고 하도 배신자들이 지랄짓을 하고 저끼리 권력 나눠먹고 대통령 하나 그냥 감옥 보내고 탄핵시켜버리고 저끼리 권력 다 나눠먹었잖아. 김무성 저끼리 다 나눠쳐먹고 당 만들었다가 홍준표가 다시 배신했는 놈들 다 들고 돌아가지고 저끼리 그런 정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시는 제게 그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게 뭐지? 국민들이 118석을 뽑아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을 막으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62명이 배신해서 문재인한테 정권 그냥 헌납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돌아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탈시키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본격적인 역할들하고 원전 중단시키고 북한과 친중 친북 생각하면서 판문점에서 소위 말하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러한 정보가 교환되고 그거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것은 배신했는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없어서 그래요. 단죄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정치를 이제 거의 접는 상태로 들어갔지만은 나머지 놈들은 다 살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거야. 그것이 정상인가요?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요. 보수는 대통령을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절대 굴종하지 말고 탄핵의 강 건너시지 말고 언젠가는 너가 배신했는 너가 단죄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셔야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기다리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니까 이제는 탄핵해도 잘 먹고 잘 살아. 김무성, 유승민 봐. 김무성 패거리들 다 공기업 공공기관에 이사, 감사, 사장 다 들어가고 탄핵했는 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아가지고 윤석열, 김무성 연합정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엄하자 말자, 윤 대통령 계엄하자 말자 3일도 안 돼가 배신한 그러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결국은 국민이 안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불의의 세력들, 배신의 세력들, 체제를 파괴하는 세력들,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는 세력들에 대한 단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기득권 세력들은 다 어디 붙었어요? 다 홍준표하고 특히 한동훈한테 다 붙었습니다. 한동훈한테 그 기득권 언론도 그래 다 붙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에 좌파의 독재, 좌파의 운동권, 썩은 운동권의 기득권도 있지만은 우파의 몇십 년을 박정희 대통령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기득권을 형성한 언론 기득권, 권력 기득권, 금력 기득권, 돈 가진 기득권들이 팽배합니다. 그들은 정의고 진실이고 이게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바쁩니다. 그 결과가 한동훈 같은 괴물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괴물이 끝나면은 되는데 그 괴물이 안 끝나고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깐족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번 국민의힘 경선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깐족이하고 투덜이하고 그 다음에 어리버리 깐족이하고 투덜이하고 어리버리가 지금 경선하는 것 같아요. 맨날 말끝마다 투덜투덜.
홍준표, 깐족깐족하는 한동훈이 어리버리 하면서 4강은 바로 돌았어. 안철수. 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 경선하는데 바퀴가 다시 태어난 바퀴로 태어날래 바퀴벌레더라. 이게 뭐든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서 바깥에 젊은 층들은 윤 대통령 탄핵 때문에 울분을 하고 대학교에서 막 그런 멸시를 당하면서도 교수들한테 시달리고 학생들한테 시달리면서도 옳은 소리하고 우리 집회할 때 대학생들 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다음 층에 태어나면 바퀴가 되려니까 바퀴벌레가 뭐 이런 선관위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를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홍준표 측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공화당이 나경원 의원 지지했는 거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야, 이번에 뭐 홍준표 후보를 좀 지지해주면 안 되냐. 전 뭐 캔 줄 알아요. 됐다 그만. 내가 극하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나 당대표 그냥 내 추출 당한다. 추출. 무슨 뭐 맞는 게 있어야지. 우리 공화당은 김문수 장관이 전화 왔었어요. 저한테 직접 도와달라. 그리고 김문수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같은 자리에서 잠시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4강에 김문수 장관 나경원 의원이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그리고 2강도 김나아가 같이 2강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김문수 장관님이야 결선 가는 때 2강까지 가는 데는 걱정 없으실 것 같아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고 또 제가 워크숍에서 우리 전체 당원 있는 데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나경원 후보 지지하고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못 가면은 그때는 뭐 김문수 지사가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 왜? 그 문재인 정권에 표기를 같이 들었던 최재수의 같은 입장을 했던 분이고 또 부패의 대명사인 이재명하고 너무나 김문수 장관은 부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또한 삶의 궤적에서 좌파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궤적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때도 190석의 좌파를 장악 못하면은 그 좌파를 제압을 못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은 좌파들한테 밀리지는 않겠는데 홍준표 시장은 믿을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걸로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도 대강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여론조사하는데 아마 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김문수 장관 지지를 대부분 다 뭐 거의 다 벌써 당 지도부의 입장도 다 알고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아무튼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이 물론 뭐 5월 저는 한 5월 2일쯤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단일 후보 경선을 해서 5월 10일 전에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은 뭐 김문수 장관이 됐던 한성수 대행이 됐던 단일 후보 되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겠죠. 또 하나는 뭐 김문수 장관은 이랬던 저랬던 제 세력들 자유우파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과도 같은 궤를 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도 같은 궤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 9년 10년째 부패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진실투쟁을 했고 정의투쟁을 했듯이 그분도 그런 길을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은 김문수 장관의 적극적으로 지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 우리는 뭐 지금은 당장 국민의힘 아니지만은 뭐 언젠가는 국민의힘 들어가겠죠.
대통합하자 했으니까 우리 공화당하고도 대통합해야 되잖아. 우리 공화당을 빼고 대통합을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또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올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뭐 이상한 경선이 돼가지고 정책 대결 뭐 이런 거 사실은 지금은 정책 대결보다 이재명을 누가 잡을 거냐, 이재명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좌파들을 제압하고 기고만장해 있는 저 입법 독재를 일당 독재를 했고 입법 독재를 했고 이번 대통령까지 되면 진짜로 이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로 뭐 저는 이번에 오늘까지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해서 이번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후보가 뭐 저한테 계속 질문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아무튼 단합 때에 우리 워크숍에서 분명한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단합된 힘으로 개별의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당의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 이재명을 누르는 그날까지 김문수 지사를 후보를 지지해서 이재명의 독재의 나라는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선거가 개시되거든요. 12일부터 10일부터 선거가 개시되면은 29일 날 사전 선거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29일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29일 30일 날 이틀 사전 투표하는데 부정선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아무튼 투표 참가인인 모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당 위원장님이나 최고위원들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전달이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투표 참가인을 우리가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다 100%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후보의 투표 참가인 빠진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가든 뭐 무소속 후보의 투표 참가인을 들어가든 문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500개의 투표 참가인을 우리 공화당에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29일 특히 사전선거 29일 30일 이틀간에 전 투표소에 우리 공화당의 교육을 받은 소위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그런 투표 참가인을 시도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당원이 53,000이고 일반당원이 430,000이니까 53,000 중에서 3,500명 뽑는 겁니다. 가능하면 책임당원 중에서 좀 뽑는데 그래 보면은 3,560개인가요? 읍면동이 그러니까 그 3,560개의 읍면동이 한 사람씩은 다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투표창을 다 뽑아놨는데 투표창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무소속 후보의 투표창관이 들어가든 뭐 어쨌든 국민의힘의 투표창관이 들어가든 하는데 뭐 자리가 못하면 못 가들 수가 있지만 준비는 해놓고 교육은 해서 들어가서 감시하는 것 자체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숫자 다 헤아리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영등포 영등포 무슨 동이 이동이면 이동에 투표창관 들어가면은 영등포 이동의 사전선거는 몇 명이 했다. CR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선관위에서 지금 뭐 선거 가까이 있는데 구름 잡는 얘기 암만 해봐야 안 됩니다. 지금 사전선거 없애자. 뭐 민주당이 안 하려고 됩니까? 그걸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환길 씨하고 요즘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전선거 때 사인하자. 본선거에는 사인하는데 왜 사전선거 사인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선거 전까지 사전선거 투표를 한 사람이 자기 이름에다가 사인을 하는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 당원들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560군데의 모든 전 사전선거는 각 읍면동 단위의 한 개소니까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작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제가 주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우리가 당분간 집회가 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당원 워크숍 겸 산행 겸 단합대 겸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에 오라차차 산악회도 있고 공화산악회도 있고 이런데 이날에는 12일부터 선거라서 12일부터 대단히 통제가 많아요. 그래서 5월 10일 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비설산이 참꽃이 장관입니다. 거기서 둘레길을 비설산에 올라가려면 되게 등산으로는 못 가요. 전동차에 있어. 전동차를 타고 그게 아마 왕복에 얼마죠? 6, 7천 하는데 올라가면 정말 좋습니다. 대견사라고 그 일제시대 때 폐사된 절이 없어졌는데 일본 놈들이 그 대견사 자리가 일본을 견제하는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절이에요. 이걸 일본들이 없애버렸다고. 근데 이번에 그 몇 해 전에 저도 그 관여했지만 대견사를 다시 창건했거든요. 새로 만들었어. 아예 없앤 거를. 그래서 거기 대견사도 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경치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100대 절경 중에 이 참꽃 산 전체가 참꽃입니다. 산 꼭대기 전체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뭐 지난번에 영동에 오셨는데 옥천 그쪽보다 한 30분 더 걸릴게요. 내려가는 시간이. 왜 고속도로 바로 빠지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오늘 얘기는 점심은 준비해 오실 필요 없어요. 회비 받는 걸로 그냥 식당에서 밥 먹도록 할게요. 뭐 점심 준비해가 뭐 하면 막 또 준비하는 사람들 힘드니까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되는 팀들이 정해지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날 워크숍도 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단합대회 겸 산행 겸 워크숍 겸 한 달에 하루 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는 홍보관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고요.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우리 공화당은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당에 집회하는 식으로. 왜 다른 게 아니고 이재명을 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재명을 감옥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의 용기 있는 판사들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협의체 넘겼으니까 빨리 재판 받아서 이재명이 후보 못 나올 수 있다. 그런 망상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탄핵이 안 됐어야죠.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 그 정치현안 보고에 이재명의 나라가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이재명을 이제 6.3 대선은 자유민주 체제 수호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이것은 선관위의 확인을 받은 현수막이거든요. 우리 당원들이 내 집 앞에도 이거 좀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거십시오. 시안 다 일단 그 우리 책임 당원들이나 이분들한테 다 공카에 올라와 놓을 테니까 내 앞에 이거 좀 걸어야 되겠다. 우리 집 앞에. 그리고 각 시도당에서도 현수막 뭐
많이 안 들였어요. 재정 문제도 있고 이래서 많이 안 들었는데 이 땅에서도 좀 현수막 이거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선이 그냥 이재명 하나 쳐내는 대선이 아니다. 이거는 체제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갈 거냐.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이재명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뭐 오늘도 아침에 뭐 어제 저녁부터 제 와이프가 계속 투덜투덜해. 뭐냐면 잠을 못 자겠대. 저 교회 권사님들에서 잠을 못 잔대. 이재명 될까봐. 그런데 우리 당원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행동하셔야 돼. 우리 공화당은 행동을 했잖아요.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이재명 되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끝났다. 한마디로 이재명 안 된다. 이렇게 자꾸 확산을 하셔야 된다. 우리 당원들이 우리 집 앞에 현수막 한 장 걸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당 공식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에다가 현수막 해가지고 신청하세요. 당에다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현수막 각자 내 비용 내서 하겠다. 또 서울 경기는 핵심 지역에 좀 현수막 좀 많이 걸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동적이야. 우리 공화당 언제부터 수동적이었어요? 말할 필요 없다 이거지. 회의 올 때도 오늘 몇 번 전화가 몇 번 울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말할 필요가 없다. 분노하고 화낼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옆에다가 얘기를 하셔라. 한 사람이라도 옆에다가 얘기해서 이게 체제전쟁이라고 우리가 프레임을 던졌잖아요. 안 이재명. 그럼 뭐 이재명이 나쁜 놈이다. 뭐 포비아도 무섭기도 하고 저기 되면 공포스럽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다.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예요? 문재인 때 경험해봤잖아요. 문재인이 시도했다가 헌법에 자유 없애려고 하다가 우리 공화당이 막 전면전을 하고 막 난리를 하니까 그때 국민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조금 깨달았어. 지금은 국민들 들고 일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김문수 후보는 좀 덜한데 나머지는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밖에 없어.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 던지겠다. 내 몸 던져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는 대통령이 안 돼도 좋지만은 이 나라 이재명의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져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그러한 문을 여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 우리는 문재인 때 5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뭐 하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하고 뭐 깐족이 한동훈이가 깐족 때리고 당원 게시판에 덤비 들고 이래서 우리가 집회 때 뭐라고 적었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집회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고. 여기 기억나세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거 다 무시하고 계엄하자마자 배신해가지고 감옥 집어야 된다. 김무서희하고 손잡고 2년 반 동안 김무서희 똘마니들 전부 좋은데 다 보내고 그 결과는 뭐예요? 앞으로도 보수의 지도자 되면은 뭐 합니까?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이 뭐 죄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나라 국민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특히 자유우파 국민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당신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죄지은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거 막 아파가지고 막 분노하고 죽는 거야. 대구 내 시민들 좀 바뀌라 했어. 대구는 무슨 그렇게 권력지향적이라서 말이에요. 권력만 쥐면은 막 홍준표도 물개박수, 당대표만 되면은 한동훈이도 물개박수, 이준석이도 물개박수, 한교안도 물개박수, 권력만 쥐면은 전부 물개박수 치다가 꼬라지 잘 됐다고. 국민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정치인들만 욕해서는 안 돼요.
국민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안 바뀌면. 국민들이 아파하고 막 화낼 필요 뭐 있어. 오늘 제 와이프한테 그럴 바에는 한 사람이다 붙들고 이재명 나라 안 될락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투표하러 가자고.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한동훈이 한자도 못 꺼내고 이재명이 이자도 못 꺼내게 주변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맨날 교회 가가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침묵하면서 자기들은 행동도 안 하고 침묵하고 아이고 웃자노 잠도 못 자고 이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교인이지만은 침묵하는 정의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교인은 정의를 실천하는 거지 불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역대 성경에 불의에 굴종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말이지. 침묵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국민이 깨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안 된다고 체제를 지키고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진 한독수가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저는 되자 말자 좌파들하고 연정할 텐데.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나마 좌파들 이재명의 입법 독재하고 싸울 수 있는 소위 좌파 운동권으로서도 저것들은 대단히 말이지 무슨 민주화 운동했는 것이 지금 민주화 운동했는 게 김무성이 몇 년을 처먹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놈들이 기득권에 이렇게 한동훈한테 다 붙어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사람도요 국민의힘 경선 보면서요 이것도 기득권하고 싸움인 거야. 한동훈이라는 기득권 언론 여러분들 조중동 지금 종편에서 한동훈 밀어주는 거 보세요. 한독수 1년하고 그만둔다? 왜 그러겠어요? 한독수를 1년하고 그만두게 만드는 거야. 종편들이. 왜? 메이저 신문들이. 그래야지 한동훈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지금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 도저히 안 되니까 1년 있다가 이재명 날라가고 한동훈이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기득권이라니까요. 민초들의 생각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저거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의 기득권이야. 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당이 힘들어도 버텨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한동훈 같은 그런 놈이 나와가지고 지지율을 받고 있어. 보수에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깐죽거리는 것도요. 예의가 있어야지. 10대도 아니고 50살 넘은 53살이나 된 놈이 말이야. 깐죽거리고. 그런데 왜 메이저 언론들이 한동훈 띄우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무슨 1년하고 그만둔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투쟁 과정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 임덕기 사인 고문님 말씀대로 싸울 때는 당당하게 싸우고 교회 가면 전도하라 전도. 지금은 6.3 대선 때까지 옆에 주변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고 가족들도 다 우리 집에 보면 처제가 약간 오른쪽 아닌데 요즘 완전히 오른쪽 됐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로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6.3 그 한마디가 이거잖아요. 6.3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쟁이다. 자유냐 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 이렇게 명확하게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자유냐 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 이재명이냐 부패한 이재명이냐 깨끗한 김문수냐 이렇게 프레임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 프레임에 따라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뭐 힘들죠. 근데 6.3 선거 해봐야 뭐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대고 말로 새가 빠지게 옆에 이야기하고 그래야 투표에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투표율 올라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조희철 최고님이 뭐 이재명이가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참배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이거 이승만 대통령 참배해야 하니까 그것을 계승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 행동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파묘하라는 놈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묘 드러내라는 놈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지. 맨날 너거는 내란 정당이 내란에 대한 계엄에 대한 반성하라고 하는데 너가 임마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매국노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완전히 독재자 만들어가지고 그거부터 사과해야지. 사과하지 않고 5.18에 묘지 갔는데 사과 안 하고 가보세요. 5.18 사람들 가면 놔둡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가면 이재명이가 사과부터 해야지. 아, 제가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했고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참배만 갔다 오면 물개박수 쳐. 아이고야. 이재명이가 변한가 보다. 개변하는 개똥일 변합니까? 하나도 안 변합니다. 중도? 지금 무슨 성장정책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거 갔더니 존경하는 줄 알지 익한달 사람이라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진짜로. 그런데 그런 행동에 속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앞장서서 우리 당이 후보를 안 냈지만은 우리 당하고 닮은 특히 자유민주 체제 태극기 투쟁에 함께 했던 김문수 후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본인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좌파들한테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좌파들을 제압하겠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우리 공화당하고 궤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하고 궤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 제가 당대표지만 하락한다고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꼭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김진영 최고님은 21대 대통령 선거 범보수 단일화 국민의힘 추진위원회 국민추진위원회 여기에 대표로서 오늘 우리 연석회의 때문에 못 가서 김진영 최고님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거기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범보수 단일화의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도 전체가 단일화하고 또 국민의힘을 이래가 되겠냐. 정말 대통령 자당의 대통령을 기원선을 지켜줬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탄핵을 시킨 이러한 정당이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대개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양심적 자유파 보수들이 뭉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언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개헌 어떤 얘기들이 이제 아마 본선 들어가면은 개헌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내각제 개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각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제 폐해가 많으니까 내각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 다 기득권 말싸움입니다. 일본 사회가 기득권 사회가 됐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일본의 일반적인 국민들 임금 수준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냥 작은 평수에 그냥 거기에 살아요. 아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내각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기득권이 더 강해요. 고생해가 나라를 만들어놨고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놓으니까 그 사이에 기득권층이 다 똘똘 뭉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정진성은 원내대표로서 못 나갔고 나머지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한 명도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득권이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미요. 언론 기득권,
금력 기득권, 돈 가진 자들, 왜?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벌 수가 있어요. 대기업도 정상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위난에 걸쳤을 때는 정부 자금 다 받아 처먹고, 저가 잘 나갈 때는 국민 쳐다보지도 않고, 저거 아들 새끼들하고 돈 나눠 먹는 그거는 비정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돈인 줄 알아요. 그 자들이 자기들 지난번에 IMF 때 다 무너지는 거 정부와 국가의 세금으로 다 도와줬는데 저거 돈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력을 가진 기득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요. 또 하나는 권력 기득권. 권력진 놈들이 저끼리 다 뭉쳐 있잖아요. 급하고 위난일 때는 말 한마디 안 해요. 큰일 나면 다 도망가 고개 숙이고 고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안정되면 저끼리 나눠먹기 바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뭘 잘못했는지 압니까? 배신했는 자들이 밖에 나갔는데 무슨 개헌선, 그때 개헌되지도 않는 개헌선 저지하기 위해서 바른정당 놈들 다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작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바른정당 놈들 너는 배신자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 이래야지 유성미고 김무성이고 못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배신하면은 저래 된다. 그것 때문에 정당하게 정의로운 우리 공화당은 군마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대한민국 정치 형태에서 퇴행적인 행동을 해버렸습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요? 우리나라 정치 형태에서 엄청난 퇴행적인 행보를 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러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 때 지 끝나자마자 국민들은 이게 나라가 걱정이 돼. 우리 같은 사람 나라가 걱정돼가 문재인 때문에 큰일 났다는데 자기 미국 가족들하고 놀러 다녔잖아요. 그러고 설거문이 돌아가지고 경남지사 끝났으니까 대구시장 한다고.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 희생보다는 내가 뭘 할 건가. 목숨이 넘어가는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뭐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세력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일본하고 또 달라요. 대한민국은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으로 인한 경제 발전으로 엄청난 부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기득권 세력들이 생긴 겁니다. 그 기득권이 퇴행적인 기득권이라는 게 지 가족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정의권, 진실이고 자유고 없이 국민이고 없습니다. 걔들은 돈이면 돈에 권력이면 권력. 그러니까 우리같이 좋은지같이 거기에 기득권에 저항하는 사람 놔두겠습니까? 국민들도 거기 다 속고 있잖아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가 바뀌어야지. 전라도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선생을 위해서 내같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에서 독재 정권하고 내같이 싸웠으면요 제 지역 출마자 내지도 않습니다. 바뀌어야죠. 그것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 기득권들이 나눠먹게 해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자신들한테 주는지를 몰라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제가 얘기하는 껍데기 보수 세력들, 껍데기 기득권이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기득권 세력들 부추겨가지고 언론들이 그래 몰고 가니까 전부 그 줄서가 따라가는 거야. 결국은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이 그 기득권의 탄압에, 기득권의 위세에, 올바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집안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잘 들어와요. 20대도 뭐 우리 아들 뭐 여기네 그렇게 설득해서 이재명 안 된다. 지금 일당 독재하다가 국회 독재하다가 이제 행정부가 이제 가져가면 국가 독재하잖아요. 국가 독재.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만든 거 눈에 딱 보이잖아요.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밖에 없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우리 공화당이고 자유우파의 양심적 자유우파들 다 모을 거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특히 뭐 다른 후보는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직접 전화와서 도와달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나경원 후보 위해서 당의 당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지역에서 참여하시고 해준 분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나 목요일쯤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도 우리 광화당의 방침에 나경원 후보도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범보수 후보에 대한 범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들이 엄청난 얘기들이 오갈 때 우리 공화당 오늘 이제 회의하면은 연석회의 2주 있다 하잖아요. 2주 있다 하면은 이제 단일화 다 끝난 거야. 단일화 다. 왜냐하면은 뭐 좀 한덕수 대행이 5월 2일쯤에는 이제 사퇴하고, 그 다음에 5월 3일날 전당대회 끝나면은 국민의힘은 정하자면 5월 4일이나 5일쯤 국민의힘 입당해가지고 5월 10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국민의힘 후보로 인쇄가 돼가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열흘도 없어.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니까. 그러니까 요 일주일 상간에 우리가 지금 지난 일주일 요 상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10일날 전체적인 워크숍이나 단합대를 잡은 것도 10일날 이제 대강 단일 후보가 정해집니다. 단일 후보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냐,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거냐라는 구도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투표창관인 부분은 아무튼 3,560명 전체 투표소에 투표 감시를 위한 투표창관을 할 테니까 우리 당원들 대부분은 우리 10회에 나오는 당원들 다 투표창관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투표창관이 들어가기 전에 5월 29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하니까 그 전에 우리 당 자체적으로 엄청난 투표 감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부정선거 감시에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부정선거 감시. 왜냐하면 부정선거 감시하러 들어간다는 자체가요. 우리 공화당이 갔다 가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 앉아서 투표하는 숫자 다 시하려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시하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만 저 사람 대구네. 근데 저 사람 대구에 무슨 동인데? 근데 무슨 동인데? 내가 예를 들어 투표했어. 사전선거. 대구에 성당동에 내 투표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하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딱지가 당신 어디고? 나 어느 동네 어디다? 아 그래? 그러면 당신 본투표할 때 당신 투표지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딱 그 본투표도 우리 투표 참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투표지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훑어보면 됩니다. 왜? 사전투표는 그 함이 따로 들어오거든요. 따로 돌아서 검사하면은. 그래서 그거 뭐예요? 부정선거 하려는 자들한테 압박을 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부정선거 전체 사전투표 장소에 투표 참관 들어갔다.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제가 매일신문 그 TV 요새 핫하죠. 거기에 요즘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고정 출연회가 내일 5시에도 나가요. 모레는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7시 반, 아침 7시 반에 나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려면 댓글 싸움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제가 그 공개 그 토론할 때 보니까 한동훈은 댓글 부대가 붙었더만. 전체 댓글에 반이 한동훈이야. 우리도 정해지면은 지난번에 MBN인가 뭐 그것도 하고 뭐 이랬는데 정해지면은 우리도 대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지지하는 김문수 지지에 대한 댓글, 우리가 댓글 많이 넣어봤잖아요. 댓글 싸움 붙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히 이제 4강 끝나고 저는 뭐 김문수 지사가
이강대가 최종적으로 가지만은 이강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가는 싸움 진짜 버티기는 싸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댓글 전쟁도 같이 들어가고 SNS 전쟁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뭐 저거 이재명 이름만 안 들어갔지 이재명 반대하는 거죠. 이거 63대에서는 자유민주 체제 수호전 이건 뭐 이재명 이름만 안 들어갔지. 이거 그러면 다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이름 들어가면 선거법 안 되니까. 뭐 민주당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들어갔지만 이거는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거니까 각 시도당에서 각 자기 사무실 앞에 내가 참 안타까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권사님 제가 잠을 못 자. 그러면 권사님 잠 주무시고 현수막이나 하나 빨리 붙이세요 집 앞에. 우리 대구 시당 가르쳐 줄 테니까 그 10,000원만 하면 되니까 그거 좀 가서 직접 좀 사가지고 좀 붙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이 현수막을 10,000장을 붙여보세요. 10,000장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현수막 10,000장 붙이면 그게 엄청난 운동이에요. 제 뜻이 뭔지 아시겠죠? 안타까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이 큰일 났다. 이재명 되면 뭐 어디 저기 이민 가야 되나 이 하지 마시고 이민 갈동 있으면은 1000분의 1만 띄가지고 현수막 붙이세요. 현수막. 예? 우리 공화당에 가입하라 하고 우리 공화당에 가입만 되면은 싸우는 방법 다 가르쳐 주니까 꿈꾸면서 이재명 죽일 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공화당만 가입되면은 활동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그 변성진 위원장님이 멕시코 사업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이번에 멕시코 가십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래, 예정을 옛날 그 사업 그 때문에 멕시코 가시는데 경남도당은 뭐 수석 부위원장님이나 또 그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변선진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제가 그래서 돈 좀 해보러 가야 당연히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늘 그 우리 동지들이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아프신 분도 많고 제가 약속을 해서 오늘 1차 보고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재단법인으로 요양을 만들고 요양원이죠. 병원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시설 굿. 그다음에 그래 하면은 우리 당원 중에서 한 150명 정도는 그 또 일자리가 생기더라고. 일자리가 2.5인당 1명이니까 500명이면은 2.5인당 1명이래 200명이 일자리가 생기. 그거는 법으로 돼 있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이 2.5명당 1인의 보호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단으로 하는 거니까 돈을 번다기보다는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 동지님들 선배님들에 대한 보답을 그런 식으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 가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끝나면은 정치 안 끝나고 거기서 살다가 또 뭐 나왔다가 정치하면 또 회의하러 나오고 뭐 또 뭐 집회하면 또 집회 나가고 여기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동지들이 어렵게 혼자서 외로운 노후 또 아픈 노후를 혼자서 이기기보다는 10년간 했던 동지들에 대한 보답을 우리 공화당이 하겠다. 그래서 오늘 1차 보고서를 제가 받고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서 첫째는 이거는 이익단체가 아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을 한다.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법인 소위 말하는 재단법인 주주를 모집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마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10년간 우리 공화당 함께 투쟁했더니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구나. 그래도 동지들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아침에 7시에 나가 애국가도 부르고 좀 체조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적극 참여하셔야 되고 또
이게 아무튼 공정, 우리 공화당이 정의롭기 때문에 부패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동지들한테 대한 10년 투쟁했던 동지들에 대한 보답, 물론 뭐 자식들이 잘 케어하고 자식들 잘 돌봐주는 분은 올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잘해주는데 그냥 계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데, 이제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조원진이가 행사 때마다 기록을 다 적어라, 오신 분들 다 적어라, 사진 찍어야 됩니다, 사진 안 주면 체크 안 됩니다. 이게 정명이야. 정명. 오려면 봐라, 내 이 사진 다 찍어 놓은 거 아니나.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홍보관 한 것도 각 시도당에서 홍보관에 참여했는 명단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다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제일 열심히 한 분부터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자료로, 왜냐면 우리는 당비를 냈는 10년의 과정 결과가 있고 후원금 냈는 결과도 있고 전부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창당 발기인 명부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시도당 발기인 명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 명부들을 종합해서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리고 올해 안에는 직접적으로 준비를 끝내고 내년 이맘때는 입주가 들어와서 입주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공동체 생활인데 좀 어려운 분들, 의사도 이제 있고, 또 항상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또 남한테 맡기니까 요즘 뭐 나이 많으신 분, 우리 동지 중에서도 어머니를 요양소 모셨는데 좀 불안하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동지들이 1.5병당 1인 우리 동지들이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당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정당이 하면은 막 정치적인 얘기하다고 이용해 먹고 버리고 이용해 버리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투쟁 정당이에요. 정말 정의와 진실과 그런 걸 추구했던 정당이라서, 아까 우리 변성전 위원장 말대로 한 번도 저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성공을 했다. 이러면은 정당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같이 함께 우리 임덕기 고모님 그곳 모시려고 하면 오래 사셔야 돼. 아무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지들을 모신다. 뭐 여러분들 저를 보셨으면 알지만은 말을 하면 또 지켜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가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가지시고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연습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